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셨을까 싶기는 하지만 제가 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학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직전까지도 조금 괜찮았어요. 힘든 거 빼고는. 체력적으로 원래 방학 직전에는 다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것만 빼면 방학하고 마음도 편하고 괜찮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2월 달에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마음이 힘든 걸까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참 복합적인 감정이라 뭐라 말하기가 힘들지만 분노하는 마음도 당연히 들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뭔가 죄책감 같은 것도 들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인스타 활동을 잘 안 했거든요. 인스타는 안 하고 스레드는 아예 그 앱을 지워버리고, 그 이유가 초등학교 교사가 마치 다 죄인인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다 하면 정말 돌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3월 초 첫째 주까지만 해도 사실 마음이 저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게 기가 죽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1학년 학생들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럼 입학식에서 저 학부모님과 1학년 아이들은 특히나 더 마음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비극이 있었음에도 새롭게 1학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었으면 학교 보내기가 되게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겁도 많이 나고 남일 같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저희를 믿고 보내주신 거니까 부모님께서.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사실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좀 무거웠고 다들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더 살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저희가 아마 3월 4일인가 5일에 계약을 했을 텐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씻고 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샤워할 힘도 없는 거예요. 옷을 벗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해야 한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나요? 사우나에 가가지고 세신사분한테 제가 성격이 되게 낯가리는 편이라서 그런 걸 잘 부탁을 못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전화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음식 주문도 못하고. 그래서 그 세신사분한테 그 씻겨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사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스스로가 약간 가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인스타였나? 스레드였나? 어디에도 글을 올렸는데 진짜 학부모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을 것처럼 저의 그런 자존감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는 느낌? 그래서 그때는 좀 우울하다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존재의 가치가 음,
남들보다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축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찌됐든 세신사분도 여자분이시긴 하지만 그 맨몸을 보여드린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부끄럽지도 않고 사람이 수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신사분은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말 하시잖아요. 뭐 미용실 가면은 말 거는 것처럼. 근데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꾹 참느니라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그런 힘든 시기를 겪는 건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익숙한데 제가 좀 '아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 이제 개학하면 뭐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년 계획 세우듯이 그래도 나름 이제 새 학기니까 좀 프레시하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어디서 갑자기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를 배우려면 하다못해 책을 산다고 치면 그런 것도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계약을 맞아서 과소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제가 이제 학부생 때 배웠던 조증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건강 염려증이 있다 보니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이제 병이 진전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어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울 장애에서 양극성 장애로 이렇게 진화가 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내 병이 좀 악화된 건가?' 이런 좀 힘든 사건을 겪으면서 '나의 병이 더 악화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이 났어요. 이런 저의 의욕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아가 분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원래 3월 달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얼굴도 너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막 피부 트러블도 심각하고 안색도 너무 안 좋고 한데 이런 3 월에 바로 그 상담 신청서를 내고 상담을 받고 왔을 정도로 좀 무서웠어요, 나의 이런 변화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교랑 가까운 상담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상담소를 찾아간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나의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를 바꾸는 그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성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 부분에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 중에서 제가 겨울방학 되기 직전에 상담소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그 상담소를 찾아가서 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학교 가까운 데에 그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센터가 있었고 거기는 임상심리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센터하고 임상심리센터는 조금 다르잖아요. 심리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사분이 이제 심리학을 이제 활용해서 저를 상담을 해 주시는 상담 위주의 그런 상담소고 임상심리센터는 조금 더 치료 쪽에 가까운 상담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랑 연계해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좀 더 강하게 띠는 곳이 임상심리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도 자기는 이제 임상 심리센터기 때문에 조금 이전에 받았던 상담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임상심리센터에서 첫 퇴기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전에 여기저기를 많이 떠돌았잖아요, 상담소들을 의도치 않게.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검사도 많았고,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하루 만에 다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10회기라는 시간밖에는 주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담한 이제 내용도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검사한 거, MMPI, 뭐 PCI, TCI, 이런 PAI 이런 검사들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보여드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MMPI 결과를 보시고 또 너무 결과가 안 좋다. 단순히 우울한 걸 넘어서 본인이 조금 민감하게 좀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뭐 예를 들어서 환청이라든지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약물로 저의 이런 증상을 치료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상담으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상담 선생님들도 아시고, 제가 오래 다녔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맨 처음에 항우울제 처방을 해주셨을 때도 가장 약한 수준의 용량을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런 증상들은 약으로 해결되는 거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항우울제를 안 먹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조울증으로 병이 진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겨울방학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에는 나 이제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 것 같고,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올해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한 거지, 나의 어떤 이런 우울함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문가의 말을 신봉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선생님께서 알아서 질문을 다 주셨어요. 이전 상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랑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나눴었던 질문들을 알아서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조금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말을 하는 모습에서 근데 진짜 내향인 맞아요? 내성적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소수의 절친한 친구들만 있지, 나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대화를 나눴을 때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뭔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에너지와는, 우울증의 에너지와는 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게 조증스러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질 자체에서 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또 하나 짚어주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전에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속상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 왜 너는 너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면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래야 친구지. 나는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포인트를 짚으셨던 게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힘든 이야기 혹은 안 좋은 이야기를 상대한테 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뭔가 본인은 행동할 때 좀 인간 지향적인 그런 성격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 저의 기질은 성취 지향인 게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 지향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다 잘 지내고 제 직업이 또 보건교사이다 보니까 전 남들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예시를 드셨던 게 뭐냐면 이런 성취지향형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병이 생겼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적인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간다든지 상담소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이걸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뭔가 내 얘기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조언을 해 준다고 해도 그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전문가야. 이 사람 말을 믿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제가 상대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 같다. 전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거든요. 제 주변인들의 말은 그냥 들어서 이제 참고하는 거죠. 안 듣는 건 아니거든요. 안 듣는 건 아니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여기지만 제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몸이 아플 때 혹은 이렇게 심리적인 힘듦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근데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별로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별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별로냐고 하셔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성취 지향형인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별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냐고 왜 이기적인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놓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애니어그램 3번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통합을 잘 못하시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신다. 흑백 논리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그걸 좀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전 남자친구랑 무엇 때문에 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지쳤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먼저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연애할 때 혹은 뭐 주위에서 가스라이팅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길래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이후에 음,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그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대충 그냥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충 파악을 하고, 그렇구나. 너 이런 문제도 있지 하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그래서 계속 질문을 주시고 저는 계속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1회기는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선생님께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셨나 봐요. 아, 이 사람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꺼내시더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X축, Y축을. 그러면서 이렇게 타인, 뭔가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여기는 타인을 좀 중요시하고 자기를 중요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그려놓고 선생님이 행동하는 것은 인간 지향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그런데 제가 MMPI 결과에서 되게 화가 많다고 나왔대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인간 지향형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지만 실은 마음속에서는 나의 기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억울함이 계속 쌓였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받은 만큼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타인에게 잘 해주는 것에 만족을 한대요. 그냥 그게 좋고 뭔가 상대가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인간지향적인 사람들이래요. 근데 저는 기질이 그렇지가 않은데 뿌리는 다른 뿌리를 타고 났는데 다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특히나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아 난 착하게 행동을 해야 돼.'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해 가지고 내 뿌리와는 다른 그런 줄기를 뻗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했던 어떤 배려나 선행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하려고 하나?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행세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태어났을 때 제비 뽑기를 이제 한다고 치면 나는 인간 지향형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성취 지향형 제비를 뽑아가지고 잘못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간 지향형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성취 지향형 사람이라고 너무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 행동이 좀 성취지향형 같지 않게 느껴졌던 거죠. 왜냐면은 행동은 인간 지향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취지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성취지향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빛나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 좀 레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취 지향형인 사람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뭐라고 했더라?
인간관계를 성취 기준으로 삼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잉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취 지향적인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과하게 친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우울도 많고 불안도 많고 화도 많고 이런 성격인 건 맞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인지행동 중에서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이제 인지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 해라. 뭐가 됐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행동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 인지 도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나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과잉 배려하지 말고, 저는 과잉 배려를 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과잉 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그렇게 과잉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다음 상담 시간 전까지 실천을 해보고 숙제하듯이 발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마음속에 화가 많고 억울함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순간에 딱 답변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자꾸 부족하다고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 못한다, 못한다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그게 억울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상담을 받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가족이, 지금은 제가 혼자 살지만 꿈속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사는 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면마다 엄청 큰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 너머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인데 누가 우리 방 들여다보면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 속에서 내내 창문에 있는 커튼을 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내 그냥 커튼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데 아무리 커튼을 잘 쳐도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랑 초등학생의 학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 그 창문에 있는 커튼 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튼을 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죠. 제발 우리 집 좀 쳐다보지 말아달라. 너무 불편하다. 왜 자꾸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혹은 머쓱하게 이렇게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내가 예전에 살던 집인데 이 집 보고 싶어서 온 거다. 당신들 보는 거 아니고 나는 이 집 보고 있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게.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너무 서럽고 속상했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내가 티는 안 냈지만 되게 이런 이슈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나 보다. 그게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고 스트레스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나?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런 기사를 보거나 댓글을 봐도 별로 타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서러운 거예요. 억울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혹은 그런 억울함을 느낀 데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실제로 학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그런 악성 민원 비슷한 것을 받아보기는 했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딱히 그렇게 직접적으로 학부모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봐 주시니까 내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나? 내가 왜 그렇게 기가 죽고 억울하고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럽고 한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사실 저도 잘못한 건 없거든요. 제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정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끄럽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속상하고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아직 검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성취지향형인 사람인지 어떤 그런 관련된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검사를 안 해봐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계속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특히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주위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나 혼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억눌려 있던 그런 욕구들이 막 발현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행동이 조증 스펙트럼의 그런 증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기질을 조금 찾아가는 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어제란다. 지난주에 상담하고 바로 옷 갈아입고 헬스장을 갔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극혐하던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상담 하면서도 저는 애니어그램 3번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누군가를 싫어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했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자꾸 막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는 성취지향형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좌절하면서 있었어요. 내가 성취지향형이라고? 운동을 하면서도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너는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다라는 말은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성취지향형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취지향형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라는 것에 내가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붙들고 지금 못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 놓고 있는데 이걸 놓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운동하면서 계속 곱씹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라고. 내가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라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나는 내가 좀 스스로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그리고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른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좀 모범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교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이만도 못한 어른들을 제가 그래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너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을 확 들은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막 좀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돼. 항상 좀 조심해서 행동해야 돼. 라는 그런 강박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좀 누그러뜨러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난주 상담이다 보니까 이미 저는 내일 이 회기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거를 깨닫고 난 후로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되게 남들보다 하드코어하게 산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은 저처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규격화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딱 정해진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과도하게 그거에 저를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남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복한 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교과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음 회기 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윤리적 그런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남들보다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부족함을 좀 과하게 저의 부족함에 좀 과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남들과 안 나누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보면 좀 성취지향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도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라는 게 꼭 어떤 직업적으로나 어떤 커리어만 성취가 아니라 나 스스로 좀 인격적인 수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성취 지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성취 지향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말이 너무 두서없이 막 흐르는데 제 생각도 지금 약간 두서가 없어요. 난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쪽에서는 전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저의 행복을 목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본인의 기질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본인의 뿌리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되게 엄하시고 좀 규제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저를 컨트롤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가 그 부모의 기질을 안 물려받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본인도 부모님과 같은 그런 주장하는 기질이 있을 텐데, 다만 부모님들, 엄격한 부모님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그런 기질을 펼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얌전하고 뭔가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상담이 또 흘러가게 되어서 다음 회기 때는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첫 시간에는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10회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찌됐든 치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상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에 많은 어,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일단 파악을 빨리 하고 남은 회기 동안의 치료를 중심으로 좀 그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임상심리센터라는 걸 들어만 봤지 제가 직접 상담을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심리상담센터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받게 될까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뭐가 더 남았네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았다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아마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새로운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